이번 시간에는 델타 펑션의 성질을 좀 써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헤비사이드, 그 다음에 사인 함수와의 이제 관계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은 이제 이렇게 쓰인다고 말씀드렸고, 아니면은 이제 책에서는 이제 U라는 이제 기호를 도입을 했는데, 그냥 그래프로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자, 여기 x가 있고, 그럼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은 x가 a보다 작을 때는 0이었다가 x가 a보다 커지면 그때 이제 1이 되는 그런 함수가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펑션은 얘는 그냥 특별한 기호가 없이 sgn 이렇게 쓰는데, 이 사인 펑션은 뭐 어떤 게 이렇게 있으면은 사인 펑션은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뜻이 정확히 보이고, 말 그대로 괄호석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1, 즉 괄호석이 양수면은 1이 되는 그런 함수를 이제 사인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불연속 함수니까 원래 미분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약간의 이제 수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노테이션 학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디락 델타 펑션은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을 이제 미분한 거에 해당되는 거죠. 미분한 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사인 펑션, 이제 사인 펑션을 이제 미분을 하면, 그럼 이제 여기는 두 번, 그러니까 2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사인 펑션은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거는 이 사인 펑션은 2배의 스텝 펑션 빼기 1 이제 이것과 같기 때문에 그 2라는 이제 그 팩터가 남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연속이 아닌 함수는 미분 불가능이라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이런 미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노테이션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델타 펑션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퍼레이터다. 다른 누군가 곱해서 적분할 때 저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은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델타 함수의 이제 적분 변환. 자, 적분 변화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라플라스 변화.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지난번에 했었고요. 또 정리하는 김에 한번 적어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px 델타 x 빼기 a라는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a가 0서부터죠. a가 양수면은 이게 적분이 되는 거고, a가 음수면은 이게 다 0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exponential 마이너스 pa의 이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 이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푸리에 변환을 또 우리가 배웠는데, 적분 변환으로 이제 이 델타 펑션의 푸리에 변환은, 자, 어떤 거예요?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분의 1의 그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 함수를, 지금 x 빼기 a라는 델타 함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를 모든 x에 대해서 다 곱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2파이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알파 a. 이게 이제 푸리에 변환이고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역변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푸리에 변환은 역변환을 금방 쓸 수 있고, 푸리에 변환에서 도로 역변환을 하면 도로 델타 펑션이 되겠죠. 자, 얘는
무엇이냐? 마이너스 먼데에서 플러스 먼데까지 G 알파에다가 이게 역변환의 데피니션이었어요. 근데 좀 전에 그 G 알파를 구해놨으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해 보면 뭐가 되냐면은 익스포넨셜 I 알파에 마이너스 x 빼기 a 이것을 모든 알파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델타 펑션을 어떤 적분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을 델타 펑션의 적분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델타 펑션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함수죠. 왜냐면은 함수값 자체가 없고 뭐 미분도 원래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적분 표현을 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이 실제 적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치하고 이 표현식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수학적인 작용들의 결합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델타 함수가 들어있는 그런 뭐 연산을 해야 될 때, 이거는 뭔가 이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지 않은 함수의 특성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적분 표현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수학적인 그런 그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분 표현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나 물리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델타 함수의 도함수. 이것도 갈수록 태산이네요. 이게 함수도 아닌 것을 이제 미분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렇지만 역시 항상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나올 때는 이 오퍼레이터의 개념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구나.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함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델타 함수가 있는데 x 빼기 a라는 델타 함수 이거의 미분 이게 도대체 뭐냐? 자, 그러면 이건 함수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는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작용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자, 이제 부분 적분을 할 거예요. 부분 적분하면은 큰 작 그 다음에 작 큰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얘는 이제 0이 되겠네요. 델타 펑션 x에다 무한대 대입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되면 델타 펑션 때문에 0이 되고요. 뒤에 거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네요. 그렇죠? 델타 펑션을 누굴 곱해서 다 전 구간에 적분하시오. 그럼 얘는 파이의 도함수 값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델타 펑션의 미분이란 건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다른 함수와 곱해졌을 때 곱해서 적분하면 그 함수의 마이너스 도함수 값을 얻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그럼 한 번 미분했으니까 내가 얘를 n번 미분할 수도 있겠네요. n차 도함수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다른 함수와 곱해져서 다 적분을 하면 그 함수의 n차 도함수 값을 구해주는 그런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델타 함수는 좌우 대칭 함수일까요? 어떤 대칭성이 있을까요? 자, 얘는 좌우 대칭 함수죠. 좌우 대칭 함수죠.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적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델타 펑션을 극한을 취할 때 박스 아니면 뭐 종 모양 이런 걸 했는데 걔네들이 항상 좌우 대칭이었잖아요. 자, 그럼 좌우 대칭이었으면 이것의 도함수는 좌우 대칭인 함수의 도함수는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도함수가 나왔는데 이건 항상 오퍼레이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좌우 대칭성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AX를 곱한 것의 델타 함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상수를 곱해서 저 위에 A랑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제 C라는 상수를 곱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얘는 X가 0이 아니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0이네요. 그렇죠? 델타 함수는 괄호속이 0일 때만 살아남는 건데, 따라서 X가 0이 아니면 얘는 다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만 뾰족 솟아있는 건데 얼마나 뾰족 솟아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확인하려면 항상 델타 펑션이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느냐 그걸 찾아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타 CX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면 거기다 임의의 함수를 곱해서 한번 다 적분을 해보는 거야. 다 적분을. 자, 그럼 이제 내가 이거는 내가 CX를 내가 Y라고 치환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치환 적분을 해보면 얘는 파이의 X 자리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C분의 Y가 들어가고요. 델타 Y. 이건 이제 내가 잘 핸들할 수 있는 거고, dx는 C분의 dy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면 여기는 이제 C 곱하기 무한대, 여기는 마이너스 C 곱하기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C가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C가 양수면은 얘는 그냥 C분의 파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는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근데 C가 음수면 저 델타 펑션 적분으로부터 C분의 파이 제로가 나오는데, 근데 적분 구간이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 따라서 C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는 그럼 내가 C 절대값 분의 1 파이 제로 이렇게 써주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델타 펑션은 이제 C를 곱한 거는 이 속으로 이게 이제 축소 복사하는 거죠. 델타 펑션은 축소 복사했으니까 밑면적이 줄어드네.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C분의 1 델타 X. 뾰족하게 솟아있는데 그 솟아있는 높이를 다 주워 모으면 C의 절대값만큼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어요. 내 델타 펑션에 좀 복잡한 표현식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x 빼기 a, 그 델타 펑션에 x 빼기 a라는 1차 함수만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그 속에 2차 함수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2차 함수. 자, 얘의 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x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항상 0이 되겠죠? 그렇죠? 델타 함수는 델타 함수의 그 괄호 속이 0일 때만 무슨 이상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x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괄호 속이 0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0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x가 a하고 x가 b 근처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만 살펴보면 되고, 그럼 x가 a 근처에서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a 근처에서는 x 빼기 a, 그 다음에 여기 내가 a 빼기 b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x가 a의 무한대로 가까워야만 무슨 작용을 하는데, x가 a의 무한대로 가까울 때는 이 뒤에 x 빼기 b 자리에 x에다 a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x가 b에 아주 가까울 때는, x에 b가 아주 가까울 때는 그럼 앞에 것에다가 x에다 b를 대입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즉 이제 x가 a일 때 아니면 x가 b일 때 따로따로 생각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게 델타 펑션의 성질이죠. 단 여기서 가정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단 우리가 a하고 b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이제 가정을 해야만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x에 대한 선형 함수에다가 상수배를 했어요. 그게 앞서 했던 거랑 똑같죠. 델타 함수에 어떤 상수배가 있으면 걔는 그 상수배를 절대값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델타 함수를 써주면 된다 이거죠. x 빼기 a
뒤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상수배가 있고 상수배가 있으니까 얘는 역시 또 근데 그 상수가 똑같아요. A 빼기 B로. 그래서 이런 델타 함수가 나오고요. 이제 이 탄력을 받았어요. 이게 더 심한 임의의 함수가 딱 이렇게 있어요. 임의의 함수의 델타 펑션을 씌웠다. 이건 뭐냐? 그러면 금방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델타 함수는 괄호 속에 0이 될 때만 무슨 작용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 함수의 성질을 알려면 이 함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 함수의 근이라고 부르죠. 근 아니면은 영어로는 루트. 자, 그 함수에 이제 근이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근 근처에서만 이제 이 함수를 잘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자, x가 첫 번째 근 근처에선 저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근사할 수 있는 거죠? x가 x1일 때 테일러 전개하면 fx1 더하기인데 fx1은 0이죠. 함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f 프라임 x1 x 빼기 x1 이제 x가 x1 근처에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앞에 2차식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뚜두두두 해서 i번째 근 근처에서는 xi x 빼기 xi 이제 이렇게 뚜루루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상수니까 상수곱을 한 건 어떻게 된다? 델타 펑션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근에서만 살아있고 근에서의 높이는 그 근에서의 도함수 값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근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또 이제 가정이 필요하네. 어떤 가정이 필요해요? 저 함수는 근이 있는데 그 근에서의 도함수 값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0이 된 분모가 발산해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즉 중근이 아닐 때에만 이제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중근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델타 x 제곱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지금 이 소개해드린 이런 식은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뭐 그렇게 저런 걸 계산할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왜 저런 걸 생각하냐면 이제 쟤네들이 굉장히 대수적으로 어떤 계산을 할 때 무엇인가 이제 상당히 유용한 그런 개념을 어떤 개념을 수학적으로 손쉽게 표현해주는 그런 이제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습 문제 21의 D를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2분의 파이 구간에서 코사인 x 델타 사인 x 자, 요 적분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저 델타 함수에 대한 적분은 이 sin x가 0이 되는 곳에서만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럼 이제 얘는 x는 0밖에 없네요.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구간 사이에서.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저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 델타 펑션은 저 델타 펑션은 뭐 어떤 것으로 내가 대체할 수가 있냐면 코사인 x의 절대값 저거의 미분은 코사인 x죠. 그다음에 여기는 x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에서 xi라는 걸 썼는데 이거 x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x라고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 델타 펑션이 살아남는 게 x가 xi일 때만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0을 대입해도 되지만 그냥 x라고 써도 돼요. 이 델타 펑션이 저절로 0으로 만들어 주니까요. 그럼 이제 요 적분을 하는 거고, 그럼 x에다 0만 대입하면 되네요. x에다 0만 대입하면 이제 1이 되죠. 그렇죠?
자, 요게 뭘까요? 이게 뭘까? 도대체 지금 연습 문제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런 표현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모든 실수 구간에서 델타 펑션 fx 자, 이것을 구하시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걸 구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은 fx는 0의 이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딱 나와요. 자, 왜 이게 실근의 개수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혹은 델타 펑션이 이렇게 내가 x 자, 요거는 뭐냐? 네, 이런 방정식의 실근이 있을 텐데 실근의 모든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말이잖아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인데 걔네들은 내가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제 바꾸는데 델타 펑션이 굉장히 유용하고 뭐 이를테면 이제 이걸 내 델타 펑션에 적분 표현식을 쓴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많은 수학적인 자료도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의 차원이 1차원이 아니라 이제 2, 3차원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델타 펑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차원이면 이제 좌표축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고, 이제 3차원이다 그러면 축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위치가 있다. 2차원에서는 이 점의 위치를 x0, y0. 내가 이제 얘를 r0라고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얘를 극좌표계를 쓰면 r과 뭐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특정한 점이라는 제로를 붙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3차원에서 r0라는 점이 있으면 내가 카티전 코디네이트를 쓰면 x0, y0, z0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r0, 세타0, z0 혹은 극좌표계를 스페리컬 구면좌표계를 쓰면 r0, 세타0, 이제 phi0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델타 펑션 이제 2, 3차 공간에서 델타 펑션은 이제 이게 뭐냐 이거예요. 델타 펑션은 항상 그 모든 델타 펑션 속이 0이 안 되는 위치에서는 다 0이고 0이 되는 그 지점 R0라는 지점에서만 이제 무한대에 가까운 무엇인가가 있는 건데 항상 기준이 뭐냐면 걔네들을 R0를 둘러싼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그럼 걔가 이제 1이 돼야 된다. 이런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적분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그 조건으로부터 이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델타 펑션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는 내가 카티전 코디네이트를 썼다 그러면 내가 델타 x 이런 두 개의 1차원 앞에서 배웠던 델타 펑션을 곱으로 쓸 수 있어. 왜냐하면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은 dx, dy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 다 하면 1 곱하기 1 해서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건데 내가 얘를 극좌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극좌표를 하면 이제 그 원하는 위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r이 r0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타가 세타 0여야 되는데 그런데 극좌표계에서는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이 뭐예요?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요 R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그 R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R분의 1 이렇게 써야지 얘를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을 하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R. 왜냐하면 공간 적분에 R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매트릭 혹은 자코비안 팩터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 금방 3차원에도 확장할 수가 있겠죠. 3차원에서 만약에 내 카티전 코디네이트를 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cylindrical 코디네이트를 쓴다 그러면은 뭐 얘는 R이 R0여야 되고 세타가 세타 0여야 되고 그 다음에 Z가 Z0여야 되고 R분의 1이 나온 이유는 마찬가지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 여기가 이제 제일 좀 복잡한데요. 일단 그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계에서는 전 공간에 대한 적분이 뭐예요? R제곱 sin 세타 D R D 세타 D 파이잖아요. 그래서 R제곱 sin 세타 이제 요게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이 3차원 이 델타 펑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3차원 극좌표의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R분의 1이라고 하는 스칼라 함수가 있는데 이 스칼라 함수의 라플라시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의 다이버전스는 그것의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죠. 그레디언트는 이제 R제곱분의 1의 크기를 갖고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게.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좌표계를 이제 배우실 때 이거 한번 다 해보셨을 텐데, 자 얘는 그냥 이 극좌표계에서 이 좌표 그레디언트 취하는 법, 라플라시안 취하는 법, 혹은 뭐 다이버전스 취하는 법을 해보시면 이거는 R이 0이 아니면 이건 다 0이 돼요. R이 0이 아닌 곳에서는 0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얘는 어떤 재밌는 점이 있냐면 원점을 둘러싸서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이제 원점을 둘러싼 공간에서 얘를 다 3차원 적분을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는 것은 이제 원점을 둘러싼 구면에 대해서 구 내부에 대한 적분을 하고 있는 건데, 다이버전스 시어렘이라는 공간에 대한 누군가의 다이버전스를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냥 표면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표면 적분. 그 녀석을 표면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표면은 전부 다 그 R 방향에 평행하니까 얘는 결국 R 제곱분의 1에 4파이 R 제곱해서 이제 4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녀석은 R이 반지름이 0이 아닌 곳에서는 다 0인데, 근데 희한하게 전 공간을 적분했더니 4파이가 나오네요. 그럼 내가 얘를 4파이 델타 펑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은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그러면 이제 4파이 델타 펑션이 나온다. 이제 이걸 어디에 응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전자기 문제에서 자 여기 좌표에 여기 뭐 R0에 Q라고 하는 이제 전하가 있다고 칩시다. Q라는 전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R이라는 위치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어떻게 되죠?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빼기 R0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여기 전화 Q가 이렇게 있죠. 여기다 이제 내가 이 라플라시안을 한번 해봅시다.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을 해보면 얘는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1/r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이 있는데 걔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4파이의 3차원 디락 델타 펑션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까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입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전자기 시간에 스태틱 포텐셜을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전하 밀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하 밀도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전하의 경우는 디락 델타 펑션이 된다. 자, 지난 시간에 디스크리트한 것을 컨티뉴어스한 그런 형식으로 다루면 디락 델타 펑션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차원 디락 델타 펑션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